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지수들이 많이 꺾였는데 오늘은 특징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차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또 강했는데 마스크 구주나 이런 종목군들은 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접근하시거나 할 때는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코로나19 이슈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이제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GH 신소재와 서울식품 두 종목을 한번 이제 어떤 이슈를 갔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슈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그 GH 신소재 같은 경우 자동차용 부직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동차용 부직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부직포 관련해서는 단일 공장 1위 업체예요. 그래서 폴리우레탄이라든지 뭐 기초 소재 개발에 대한 R&D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헝겊이라든지 이런 마스크 쓰이는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GH 신소재가 엮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종목은 자동차용 부직포라든지 뭐 폴리우레탄을 생산하는 업체여서 마스크가 잘 팔린다고 특별하게 수혜를 받는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원방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원방테크라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비상장 회사고요. 근데 이 원방테크가 하는 사업이 뭐냐면은 바이오 클린룸이에요. 바이오 클린룸을 그 병원이라든지 바이오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클린룸이라는 것은 특정 공간에 먼지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뭐 설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음압병실 관련주로 분류가 됐어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환자를 음압병실에 격리한다라는 이슈가 많이 이제 나오는데 음압병실은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격리 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병실 내부의 기압을 떨어뜨리면 밖의 기압과 그 병실 안의 기압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안에 있는 그 기압 공기나 이런 부분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이제 입원을 했을 때 그 뭐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음압 병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구라든지 경북, 강원 지역에 보시면 국가지정 음압병실이 100% 가동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환자가 워낙에 빠른 속도로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음압병실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음압병실 관련주로 엮인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GH 신소재는 원방테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방테크가 바이오 클린룸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음압병실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그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는 장기화되겠지만 GH 신소재의 상승이 단기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방테크 지분을 가져서 바이오 클린룸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이게 원방테크가 실제로 뭐 실적에 수혜를 입는다고 보기가 당장은 어렵고 GH 신소재는 이제 원방테크 지분을 가진 업체니까 간접적인 거잖아요. 수혜라고 보면은 뭐 직접적인 건 원방테크고 원방테크 지분을 가진 GH 신소재는 간접적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GH 신소재로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수혜로 오기가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단기간 급등이니까 뭐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하겠죠. 상한가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뭐 며칠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이벤트성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서울식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식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강세예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확산이 되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주가 움직이고 확산이 지속되니까 외출 심리가 악화가 되죠. 그러면서 시켜먹는 수요가 많다라고 하니까 음식료 관련주가 강세예요. 특히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식료품을 사재기할 가능성이 있죠.
사재기까지 간다는 것은 약간 패닉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까지 이제 왔다는 걸 봤을 때는 코로나19 관련주 순환매가 거의 최종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된 공포가 거의 정점까지는 왔다는 거죠. 그럼 관련주의 움직임이 앞으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서울식품은 그 이름에도 식품이 들어갔지만 제과, 뭐 제빵, 그다음에 식자재 공급 뭐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기업 규모도 작고 식품사업부 이익이 별로 없어요. 매년 영업이익도 10억 원 이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전주인데 동전주로 떨어진 이유가 2017년에 그 25대 1 액면 분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 수원시와 100억 규모 음식물 자원 시설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고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재계약에 따른 이익 확보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 사업이 서울식품의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로 급등한 것은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코로나19 이슈로 음식료주가 가면서 그냥 덩달아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환경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을 신규 모멘텀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서울식품 역시도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기보다는 단기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그 코로나19 관련주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장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뭐 음식료주라든지 뭐 음압병실 이런 관련주는 이전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건데 최근에 또 주목받는 거니까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요. 근데 오늘 보면 코로나19 관련주가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간 종목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음식료주까지 간 걸 봤을 때는 지금 공포심리가 거의 정점 근처까지는 왔다라고 보니까 코로나19 관련주가 이번 주 정도에는 흐름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